골드만삭스 같은 큰 하우스에서는 확실히 개별 리서치 팀의 자율성이 좀 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공식 뷰를 보면은 여전히 두 번의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하 7월, 두 번째 11월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 골드만삭스가 월가 하우스 중에서 가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하우스였는데 여기도 횟수가 많이 줄었죠. 그나마 대세론인 9월 대비 빠른 7월의 인하를 보고 있다, 이 정도가 골드만이 다른 하우스랑 차별화되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이 골드만삭스의 회장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 회장인 솔로몬이 오늘 보스턴 칼리지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 안 할 것으로 본다. 왜냐? 정부 지출 때문에 경제가 더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아직 보지 못했고, 또한 이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경제가 이 연준의 통화 긴축에 더 잘 견디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솔로몬 회장의 의견이 지금 미국 경제를 잘 압축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매크로 측면에서는 강한 정부 지출과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로 돈이 이렇게 팍팍팍 들어가면서 겉보기 수치는 좋게 나오지만 밑바닥에서는 지금 맥도날드도 좀 안 팔리고 사실 타겟도 잘 안 팔리고 이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이는 징후들이 이렇게 보이더라. 점점 안 좋은 숫자들이 나오는 지금 미국 상황, 이런 복합적인 사항을 솔로몬 회장이 지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회장도 얘기하기로 이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로 인해서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최근 맥도날드 실적을 봐도 이런 점이 나오고 있고, 친한 미국 경제 저명한 CEO들과 얘기를 해보니까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소비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는데요. 맞는 얘기죠. 인플레는 단순히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명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른 물가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비싸졌다. 평균적인 미국 소비자가 이걸 느끼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서 소비자 행동의 이런 변화는 6개월 전과 비교해서 실제적이고 뚜렷한 경기 둔화의 위험을 높인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산업 쪽에서 AI로 대표되는 강력한 이 드라이빙 동력, 정부 지출로 대표되는 이 공공 사이드 투자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경제의 취약성이 상당히 드러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게 솔로몬 회장의 분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AI로 대표되는 강력한 드라이빙 동력, 이거가 쉽게 꺼질까요, 근데? 오늘 나온 엔비디아 실적을 좀 보면은 1분기 매출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260억 4천만 달러, 월가 전망을 비트했고요. 매년 엔비디아가 추정치를 발표하죠. 이것도 280억 달러를 2분기 추정으로 찍어가지고 이것도 예측 268억 달러를 초과하는 그런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두 분기 연속으로 시장 예측을 10억 달러 이상 비트하는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면서 이 엔비디아발 AI 돌풍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이 사실 오늘 본장에서는 0.46% 미세하게 하락을 한 채로 출발했는데 이 장 마감 직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장 마감 후에 주가를 1,000달러 이상으로 또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또 10대 1 주식 분할도 발표하면서 그것도 유동성을 또 늘려주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기 때문에 또 하나 주가의 호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월 동안 거의 3배 이상 상승을 해서 기업 가치가 이제 2조 달러를 넘는 엄청난 주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계속 이 엔비디아 실적이 전반적인 투심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의 호실적은 앞으로도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가 될 공산이 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높아진 주가가, 높아진 증시 레벨이 또 경제를 계속 부양하면서 또 소비자들의 어떤 부의 효과를 자극하면서 금리를 내리기 힘든 그런 환경으로 놓아갈 수 있다, 이런 솔로몬 회장의 의견이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유럽은 미국과 달리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라가르드 총재가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6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데이터가 우리의 목표와 의무인 2% 인플레를 달성할 거라는 확신이 강화된다면 강력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인플레를 통제한다고 확신을 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전망은 2%까지는 아니지만 목표에 매우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통제 단계에 거의 왔다고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실상 6월 금리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유럽도 사실 뜯어보면은 곤란에 처할 여지가 있는 게, 유럽의 가장 형님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독일의 임금이 엄청 올랐어요. FT가 지적을 합니다. 치솟는 독일의 임금이 이 ECB 금리 인하에 대한 의문을 낳게 한다. 독일 임금이 지금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유로존 전반의 임금 상승을 시사하는 것으로 ECB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번에 1분기에 6.2% 임금이 오르면서 전분기 3.6%에서 임금 인상 폭이 크게 올랐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라는 게 먼저 상품이 오르고 그 다음에 이걸 본 근로자들이 도저히 못 살겠다. 이 임금을 올려달라. 이렇게 단결 투쟁을 하면은 임금이 또 따라 오르고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 서비스 물가가 또 오르고 즉 임금 인상은 인플레 상승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라가르드의 6월 금리나 물가가 2%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언과는 상당히 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지 않고 이윤을 깎으면서 끌고 간다면은 뭐 흡수가 될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죠. 이것은 뭐 기업들이 자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준금리에 민감한 이념을 독일 국채금리가 다시 또 3%를 넘어갔다는 점. 이런 점은 지금 유럽 시장 안에서도 금리를 바라보는 시장에 또 정책 당국자들의 혼선이 가득하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라가르드 말처럼 6월에 인하를 하더라도 그게 연속적이기는 힘들다는 그런 시그널이겠죠. 그리고 같은 시기 이 영국에서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 CPI 오름세가 예상보다 좀 덜 꺾였다. 헤드라인 2.3 나오는데 3월에 비해서는 3.2에서 내려갔지만 시장이 2.1을 예측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상황이다. 2.1 예상했는데 2.3이 나왔다. 코어는 게다가 예측이 3.6이었는데 3.9 나와서 여전히 높다. 무엇보다 이 서비스 물가,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영국마저도 이 서비스 물가가 5.9 올랐다. 이게 상품 잡히는데 서비스가 올라가는 현상이 전 지구적이다. 그래서 영국의 다음 달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점은 글로벌 전역에서 금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왜 아직도 이렇게 보수적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강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이 ECB는 라가르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일단 6월에 내리긴 할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내리고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면 유럽 경제는 미국만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좀 둔화되어야 ECB처럼 한번 내려볼까 결정도 하는 건데 미국은 이렇게 AI와 정부 지출이 쌍끌이로 미뤄지면은 쉽지 않다고 뭐 이런 점을 골드만 솔로몬 회장이 얘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첨언 정도인데요. 사실 엔비디아가 시장 공식적인 예측치를 뛰어넘은 것은 맞죠. 근데 이 위스퍼 넘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비공식 예측치, 우리로 치면은 뭐 투자 클럽 예측치, 투자 커뮤니티 예측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월가 공식적인 오피셜한 전망보다는 더 공격적으로 이 예측을 했어요. 비제도권에서는 이런 정도의 사실 그 전망 성장을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건 맞죠. 맞지만 시장 모두를 너무너무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마무시한 압도적인 숫자까지는 아니었다. 이런 의견도 있다. 이 정도 의견도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브랜비어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